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발표가 되고 나면 국내 반도체주에도 분명 영향이 있겠죠. 반도체 투자 환경 점검할 거고요. 투자 방향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 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도 많이 바뀌었고요. 예. 더 좋은 환경인데요. 네. 반도체 환경도 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지 참 이게 궁금해집니다. 사실 뭐 실적은 이제 네.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가격도 지난 4분기부터 10%대 중후반 정도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디램 같은 경우에도 이번 1분기에도 뭐 15%에서 25%까지 오르는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가 이제 DDR5 비중이 올라가고 네. 그리고 HBM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환경 자체는 되게 우호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또 하나의 이번 주 키 엔비디아 실적까지 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밤에 나온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글로벌 파운드리의 칩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무려 15억 달러를 예. 투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거든요. 예. 결국에 우리 궁금한 건 이거예요. 국내 반도체주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어쨌든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이 처음으로 이제 확정이 된 네. 경우가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는 이제 세계 4위의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그래서 1등이 TSMC, 2등이 삼성, 뭐 3등이 대만의 UMC인데 어쨌든 그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해서 일단 20억 불 정도를 확정을 했고 인텔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많이 짓거든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100억 불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테일러의 공장을 어쨌든 뭐 가동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글로벌 파운드리랑 인텔 중간 정도로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제 올해 패키징 공장을 미국에 지을 계획인데 뭐 그 부분은 패키징 공장은 일반적인 우리 그 반도체 공장보다는 설비 투자 규모는 좀 적으니까 보조금 받는 수준은 좀 적을 거로 보고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어쨌든 미국에 가서 미국 정부의 요구도 있고 그리고 미국 고객과의 또 밀착 유대를 위해서 네. 공장 짓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보조금이 집행이 돼야지 장비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우리 장비 기업들 지금 미국 공장 아직 가동도 잘 안 돼서 좀 수주에 목말라 있는데 보조금 지금이 확정이 되면 아마 장비 발주도 바로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씩 문이 열릴 가능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이잖아요. 예, 예. 어떻게 지금 컨센서스 예상되고 있는지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지. 예,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좀 네. 상회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더 있습니다. 그거보다 좋게. 왜냐하면 이제 매출액 가이던스를 10% 직전 분기보다 증가로 줬고요. 그 말은 이제 200억 불 이상으로 지난 4분기 매출액을 일단 예상하고 있고 네. 뭐 워낙 이 팹리스라서 수익성이 정말 너무 좋죠. 60% 후반까지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몇 가지가 있는데 TSMC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매출액이 지난 4분기에 급증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TSMC 매출액이 한 15% 됩니다. 네. 그리고 HPC가 한 43% 되고 그걸 역으로 계산해 보면 엔비디아 매출액이 생각보다 4분기가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고 그리고 4분기보다도 지금의 관심은 이제 1분기가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1분기는 이제 좋은 내용은 하나가 이제 그 중국에 사실 미국의 수출 규제를 엔비디아가 받았는데 그 1월 말부터 이제 새로운 ITX 40 시리즈가 이제 1월 말부터 중국에 선적이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1분기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실적상으로는 보고 있고 모멘텀 관점에서는 엔비디아가 올해 이제 드디어 이제 그레이스 CPU라고 해서 CPU는 엔비디아가 일단은 서버에는 공급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레이스 CPU랑 엔비디아의 이제 그 GPU랑 합친 제품을 GPU에 거의 육박하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거의 CPU를 끼워 팔게 할 정도로 좀 매력적인 가격을 고객들한테 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PU에서도 뭐가 성과가 보일 것 같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단점으로 지적했던 게 미국의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체적인 NPU를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대신 만들어주겠다, 대신 설계해주겠다, 뭐 개발해주겠다 그런 비즈니스를 또 엔비디아가 확대할 정도로 좀 자신감이 큰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바이오 니모라고 네. 암젠이랑 신약 네. 개발에 엔비디아의 또 AI 기술이 접목이 됐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실적보다도 실적이 뭐 당연히 뭐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네. 같지만 설령 부합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여전히 장착할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차근차근 해주셨어요. 일단 4분기 실적이 예상치 부합 혹은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시면서 그거보다 또 중요한 게 1분기 실적인데 예. 1분기도 괜찮을 가능성이 지금 많이 열려 있다라는 힌트를 주셨고요.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엔비디아 주가를 이끌 만한 모멘텀들이 지금 말씀 주신 네. 것만도 몇 가지잖아요. 참 긍정적인 재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반도체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또 높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으로 연결이 돼요. 사실 올해도 많이 상승은 했고요. 네. 오히려 우리 IT 하드웨어로 딱 영역을 좁혀보면 반도체 말고 오르는 게 없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이제 계속해서 특히 올해는 뭐 하이닉스 주가도 좋지만 우리 중소형주들 주가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좋으면 그것 때문에 뭐 다시 레벨업 되기보다는 네. 좀 안정적으로 주가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어. 예,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랐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제 언제까지 오를까에 대한 좀 고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메모리 산업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우려했던 그 파운드리 산업 자체도 TSMC 얘기로만 우리가 추정해 보면 연간으로 올해 한 20% 가까이 시장이 또 성장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는 파운드리랑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조금씩 이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다. 그거는 되게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기보다도 예. 이미 반도체 쪽 주가가 잘 가고 있고 네. 조금 더 레벨업할 예. 나름의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미 작년에 시세를 낸 종목들이 많고요. 네. 올해 또 1, 2월 달에도 또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가 뭐 설령 찬물을 끼얹으면 아마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나오더라도 여기서 뭐 이미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 레벨업보다는 그냥 우상향 흐름을 확인시켜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외부 변수로 우리가 체크해야 예. 될 게 있다면 그 FOMC 의사록이 또 이번 주에 공개가 되거든요. 예. 그거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고 있다라는 이 추세적인 건 저희가 이미 알고는 있는데 네. 그걸 의사록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잠깐이더라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진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위험자산 선호도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네.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정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시장은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2024년 어떤 전체 방향성은 6월에 하든 7월에 하든 네. 연내에는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게 사실 소비 심리랑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요즘 중요한데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고객들도 금리 인하를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그런 의지가 많이 강해질 거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업그레이드, AI 데이터 센터로 신규 투자 이런 게 같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되게 우리 반도체 산업한테는 되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예. 반등이 예상이 예. 되는 상황. 좋습니다. 일일비하지 않아도 되는 건 조정의 매수 기회다. 정리를 주셨고요. 자, 구체적으로 메모리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는 글들이 많거든요. 예. 시기는 언제로 봐야 돼요? 근데 이미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도 디램 가격이 15에서 18% 올랐고 고정 가격으로 랜드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에 랜드 가격이 40% 올랐어요. 네. 직전 분기 대비. 그리고 이미 반등은 지난 4분기부터 강하게 진행이 됐고 1분기에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2분기가 이제 계절적 비수기인데 이때 얼마만큼 쉬어가느냐. 가격 상승폭이 2분기에는 좀 둔화될 거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는데 둔화폭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또 금리 인하도 하고 네. 또 신규 아이폰도 나오고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가 하반기에는 좀 많이 진행될 것 같거든요. 하반기에는 또 반도체 가격이 다시 한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분기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는 하지만 그걸 좀 지나고 나면 결국 하반기에 이끌어줄 호재는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것. 앞서서 뭐 첫 질문에서 호재를 다 말씀을 또 해주셔가지고 네. 그게 또 결론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요즘 반도체 하면은 그 안에서도 테마가 좀 여러 가지가 잡혀요. 어떤 게 진짜 반도체 키워드일까 궁금한데 뭐 HBM도 있고요. DDR5도 있고요. CXL이라는 네. 것도 원래 있었던 건데 작년 말에 갑자기 또 부각이 그렇죠. 됐잖아요.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HBM DDR5는 실적에 바로 영향을 주고 네. 있습니다. CXL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실적보다는 향후 2, 3년 내에 이제 실적이 좀 구체화되면서 우리의 D램을 좀 더 부가가치 높게 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24년만 놓고 본다면 이제 HBM3 그리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HBM3E가 중요할 것 같고요. DDR5는 기존에 이제 4,800MHz에서 이제 5,600MHz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제품이 더 고도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만큼 이제 국내 기업이 선점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HBM하고 DDR5가 중요할 것 같고요. HBM은 3E, 그다음에 이제 DDR5는 5600MHz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좁혀서 반도체 안에서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영역이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냐, 이건 뭐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나오는 퀴즈 같은 건데요.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또 한 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4분기 실적 확인하면서도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했었는데 1분기는 이 두 기업의 실적 어떻게 예상돼요? 여전히 하이닉스가 시장 예상은 상회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조금 하회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게 이제 HBM3에서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랑 관계가 워낙 돈독하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HBM3 시장에 소폭 이제 진입하고 있는 과정인데 아직은 또 시장에서 의구심이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3E부터는 삼성도 또 어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근 제품이 HBM3에서는 노이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하이닉스 중심으로 일단 시장은 어쨌든 주도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삼성이 못 들어갈 정도의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래요? HBM3도 아마 초폭이나마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HBM3E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에서도 상당히 좀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HBM3E부터 하반기 결과를 보여주면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HBM3를 잘했기 때문에 네. 주가가 좋았거든요. 삼성은 그거에 대한 의심이 많아서 주가가 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주식 관점에서 본다면 뭐 HBM3E에서 삼성이 이제 제대로 이제 엔비디아에 진입이 되면 아마 주가는 퍼포먼스는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우위에 있는 건 여전히 SK 하이닉스지만 올 한 해, 그러니까 하반기까지 끝까지 시간을 두고 본다면 삼성전자가 좀 격차를 좁혀올 가능성도 있다. 네, 그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랑은 관계는 삼성이랑 좋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조건만 어느 정도 충족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진입하는 거에 대한 너무 의구심이 많은데 그 의구심은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질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우리가 1분기에 이것만큼은 꼭 주목해야 한다라는 이슈가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주목해야 될 종목은 무엇일지 한번 추려주실 수 있을까요? 결국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HBM3E가 제일 중요하고 삼성이 이제 여기서 제대로 이제 엔비디아에 이제 앞서 말씀 시장 주신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HBM 서프라이 체인 주가가 레벨업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엔비디아 말고도 삼성전자가 이제 HBM 공급할 고객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AMD도 있고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있지만 그래도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시장 파워와 그다음에 상징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주가 좋았던 회사들은 SK 하이닉스에 HBM을 공급했던 장비 회사들이 주로 좋았는데 삼성의 이제 그런 공급 서프라이 체인은 아직은 주가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안 좋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게 되면 이제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그다음에 삼성의 HBM3하고 3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변화를 많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테스트 장비든 아니면 소재든 이런 쪽으로도
제가 봤을 때 기회가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 움직이지 않은 쪽으로 예. 기회가 열려 있는 쪽으로 반도체 안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고요. 반도체 시장 전반적인 부분 엔비디아 관련한 이야기들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인사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금창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